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신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돈봉남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여기 회사 소개랑 인터뷰해 주시는 분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BNH 세무법인의 신민호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세무법인이고요. 국내 법인들, 개인들 상대로 해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먼저 저희가 질문 드릴 게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처음에 입법이 된 거는 2002년도고요. 원래 처음 법안 마련했을 때 시행 시기는 2021년 10월 1일부터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3개월 유예가 돼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2023년 그리고 2025년 두 차례 유예가 돼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가 되는 걸로 시행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남긴 했네요. 한 2년 정도 남은 거니까. 네, 많이 남았죠. 그게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가상자산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해외, 국내 거래소에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직 그 가상자산 그 과세에 대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불만이나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좀 유예가 된 상태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2025년도에는 과연 시행이 될 것이냐,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주요 선진국에서 지금 과세가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2025년 이후로 추가적으로 더 유예를 하는 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 전에 땡겨서 할 수 있는 확률은 없나요? 뭐 24년에 갑자기 긴급하게 한다던가. 그건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법 개정된 상으로는 2025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걸 뭐 무리하게 땡겨서 과세 시기를 조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딩으로 그 전에까지 번 거는 과세 대상은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까지 매매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가상자산 과세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000년 말에 입법이 돼서 그 내용 자체가 대부분 이제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주체가 이제 그 크게 보면 개인과 법인일 텐데, 법인은 별도의 세법 개정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인은 어떤 형식으로 돈을 벌든지 간에 가상자산으로 돈을 벌든 아니면 다른 영업활동으로 돈을 벌든 자기가 번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행 법인세가. 하지만 소득세는 저희가 열거주의 과세라고 해서 법에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열거를 해놨어야 되는데, 현행 세법상으로는 가상자산을 과세할 수 있는 그 열거된 조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문을 2020년도에 입법을 했고, 그 입법할 당시에 기타 소득이라는 항목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입법을 했습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 때 그 열거된 소득 중에 어떤 걸 과세를 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고, 그래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걸 주식을 파는 것처럼 자본소득으로 과세하는 나라도 있고, 기타 소득이라는 항목으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나라도 있는데, 저희 정부에서 입법을 할 때 택했던 방침은 기타 소득이었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는 회계 기준이 있는데, 그 회계 기준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득세법은 무형자산을 매매하는 혹은 임대해서 얻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기업회계 기준상으로 무형자산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입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 해외에서도 가상자산을 실제로 과세하고 있나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세를 계속 유예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주요 선진국은 다 과세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를 해서 매매를 하면 자본소득이라는 항목으로 과세를 하고, 일본은 잡소득, 저희 나라에 따르면 뭐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과세를 하고, 영국과 프랑스도 자본소득, 독일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를 지금 이제 과세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요새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저희 NFT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는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NFT에 대한 그 과세 방식도 아마 조만간 저희 정부도 거기에 대한 입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해외는 지금 과세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25년까지 유예를 하고 있잖아요. 네. 꽤나 좀 느리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건 이제 그 국가 정책적인 부분이고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느리는 건 사실이지만, 원래는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2022년부터 이제 과세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시스템적인 문제나 그래서 좀 유예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2025년도 되는 시행이 된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25년
이후로 미뤄지는 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어차피 국회에서 법을 정하는 네.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유예를 해놨지만, 그때 뭐 사정에 따라서 다시 또 법을 개정을 해서 시행 시기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또 늦출 수도 있. 네,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니까요. 네 번째 질문인데, 그러면 2025년부터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가상자산을 매매를 하거나 대여를 하면 지금 세법상으로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은 금액 그 산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희가 가상자산을 팔았을 때 받는 금액, 저 양도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양도 금액에서 우리가 최초에 가상자산을 취득했던 취득 금액 을 차감을 하면 그만큼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거래소에 수수료도 지급하고 뭐 세금 납부를 하는 뭐 세무사 비용도 지급, 보물 비용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대 비용을 차감을 하고 거기서 250만 원을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양도 차익에서 관련 부대 비용을 빼고 250만 원을 차감을 하면 그 금액의 22%에 대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익의 25%라면 2%. 네, 22%. 제가 세금에 대해서 좀 무지하기도 해서 그런데 네. 22%에 떼가는 이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아까 그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기타 소득 중에서도 다른 기타 소득은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를 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합산을 하게 되면 소득세법이 누진세율을 따르고 있는데, 그 누진세율이라고 하면 제가 그 소득 금액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기타 소득 중에 이 가상 자산의 매매로 얻는 소득은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2% 플랫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기타 소득에 비해서는 세금이 적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기타 소득은 합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양도한 금액이 크면 최고 세율로 봤을 때는 한 50%까지 세금을 낼 수 있는데 많이 벌수록 많이 떼가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사실 100억을 벌든 1억을 벌든 네. 22%만 떼가겠다라는 네. 거죠. 네네. 그래서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보면 저희가 이제 이건 분리과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세법으로 봤을 때는 혜택일 수 네.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소득은 연간 손익을 합산을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손실 날 수도 있고 이익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저희가 가상자산 매매로 인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통산을 해서 1년 단위로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저희가 그 다음에 5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데, 그때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이제 분리과세로 별도로 22% 세율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부터 제가 이제 과세를 한다고 했으니 2025년부터 발생한 이익은 2026년 5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반 뒤에 이제 세금 신고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2026년 5월 전까지 수익을 보면 당연히 이제 그 합산해가지고 과세하는 거고, 만약에 네. 마이너스면은 아니네요. 5월 마이너스 전까지. 되면은 뭐 신고할 게 네. 없죠. 26년 5월 전까지 마이너스면. 그게 네. 26년 5월 전까지가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소득세법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5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2월 말까지 그때 소득을 하고, 26년 1월 1일부터 26년 10월 31일까지는 그 다음 연도에 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이제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근데 마이너스면 당연히 안 할 거고, 네, 플러스. 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네. 그럼 이러면은 뭐 정부에서 뭐 좀 보상해주냐. 맞습니다. 세금은 다 떼가고, 네. 손실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네. 세금만 부과하지, 네. 그런 대책이 있냐라고 네. 하는데,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 다른 소득을 보면 저희가 이제 올해 손실이 발생이 되면 그 손실된 금액을 국가에서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그 손실이 발생된 금액을 차기로 이월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익이 나면 그 손실과 상계하는 구조를 가진 세금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주식을 파게 되면 그런 것들이 네. 있는데, 현행 세법상으로는 가상자산은 아직까지 그거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그걸 통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 게, 예를 네. 들어서 25년에 마이너스 10억을 받는데, 네. 26년에는 플러스 1억을 봤어요. 네. 근데 우리가 2년을 걸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9억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1억 벌었다고 거기서 과세를 하면은 네.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진짜 좀 가슴 아픈 거 아닌가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는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비교를 하는 게, 저희 주식을 팔았을 때와
이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주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손실이 이월이 되는데 가상자산 손실이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언젠가는 그게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제도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좀 초입 단계다 보니까 지금 보완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행 시기를 물론 이제 모든 법이 지금 완비된 상태에서 시행 시기를 25년으로 미뤄놨지만 그 중간에 계속적인 개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 시행 전이니까. 그래서 그 전에라도 관련 필요한 입법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런 것도 궁금해 많이 하셨던데 절세 방법은 따로 존재하진 않겠죠? 그것도 다 시행이 돼봐야 알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레임만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제 이 이슈도 저희가 어떤 게 있을지 예측하기가 좀 힘든 게 모든 법은 시행되기 전에 그 모든 입법이 완비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25년 이후에 이게 실제로 시행이 돼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는 필요한 입법들이 따라올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뭐 절세나 그런 방안을 논의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5번째 질문인데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가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FT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그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논란이 좀 많았어요. NFT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저희가 그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NFT가 기본적인 특성이 일단 교환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유니크하다. 그런 특징들을 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쓰고 있는 가상자산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저희 나라 금융위원회도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결제 또는 투자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 상태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25년도에 시행이 될 때 NFT가 포함이 될지 포함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논문이나 신문 기사상으로 보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 이유가 그 NFT라는 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실물 자산이 있고 거기서 파생이 돼가지고 NFT가 생긴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NFT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실물 자산에서 파생된 NFT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비근하게 드는 예 중에 이제 미술품 NFT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술품 NFT가 거의 뭐 NFT의 뭐 시초이기도 하고 해서 그 예를 많이 드는데 실물 자산인 미술품과 미술품 NFT에 대해서 지금 차등을 두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물 자산인 그 미술품은 기본적으로 그 현존하는 작가의 작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작가가 사망을 해야 과세를 해요. 그러면 그거 팔았을 때 세금은 안 되나요? 작가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1억에 제가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생존 작가의 작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신선하네요. 들으면 그래서 이제 미술품을 가지고 뭐 절세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작가가 설령 사망을 하더라도 미술품 그림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는 또 과세를 안 해요. 그래서 6천만 원 이상만 과세를 하고 과세를 하더라도 저희가 비용으로 공제하는 항목들이 금액이 큽니다. 90% 80%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 미술품 NFT를 보면 거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하는 금액이 작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실물 자산이 미술품은 그렇게 과세를 조금만 하는데 과연 그럼 NFT를 가상 자산에 넣어가지고 그 차액에 대해서 2%를 과세를 하면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갭이 너무 큰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흔히 이제 NFT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적인 거래되는 걸로 보아서 과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NFT 토큰으로 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부동산 실물을 양도를 하게 되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금을 내고 근데 NFT로 따로 떼가지고 과세를 한다고 치면 그게 포함이 된다고 하면 22% 세금을 내는 거고 만약에 포함을 안 한다고 하면 과세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동산을 따로 떼서 팔지 않고 이걸 NFT화 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NFT가 일괄적으로 과세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과세 당국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많네요. 그럼요. 이게 자칫 잘못 부과한다면 절세 방안으로도 사람들이 찾아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궁금해진 게 저희가 골프 회원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1억에도 팔리고 이게 뭐 골프 회원권이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 회원권에 판매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나요, 혹시? 회원권 판매도 과세를 하죠. 네. 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뭐 부동산 파는 것처럼 네. 회원권 양도도 저희 나라 그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사실 그러면은 회원권 양도세가 만약에 적거나 혹은 그러면 또 NFT화 시켜도 맞습니다.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물 자산과 같이 봐야 된다. 이걸 실물 자산과 떼어놓고 과세를 하게 되면 사실 NFT가 가상자산 성격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뭐 디지털 자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에서도 이 관련된 법을 지금 구체적으로 입법을 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NFT도 그러면 성질화 시켜야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왜냐면 골프 회원권도 세금이 다를 거고 미술 NFT도 세금이 다를 거고 네. 부동산을 STO해서 증권형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부동산 또 세금이 다를 건데 네. 이게 또 골치 아픈 게 NFT는 이 모든 걸 엮어서 또 NFT화 시킬 수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와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NFT 네. 쪽으로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가상자산을 과세할 때 뭐 비트코인이나 흔히 저희 네.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코인류는 이슈가 없습니다. 그럼 네.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25년 시행될 건지 말 건지는 그때 가서 보시면 되는데 가장 이슈는 사실 NFT예요. 그래서 NFT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돼서 학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번째 질문인데요. 가상자산 관련 세금이 소득세 이외에 더 있는가 좀 궁금합니다.